웃음이 나와요. 실투자금이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넣고 매달 465만 원이 남는다. 4개월이면 투자금을 뽑습니다. 이만한 투자는 다가구주택밖에 없어요. 내부에 공실이 있어가지고 경매 입찰하기 전에 보려고 합니다. 최초 공개합니다. 따라가시죠. 따라가시죠.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뒤에 있는 이 스마트 빌라라는 다가구 주택이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외관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신축입니다. 19년에 사용 승인된 물건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좀 스펙을 말씀드리면 토지 면적이 140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무려 260평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가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면적이 200평 이하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물건은 260평이거든요. 뒤에서 물건을 좀 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 건물 짓는 것도 다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가구에 또 변형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차를 꼭 하셔야 되니까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다가구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물건 종별은 근린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는 위반 내역은 별도로 따로 없는 물건이고요. 1층에 이제 계단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2층에 5가구, 3층에 5가구, 4층에 5가구로 다가구는 총 15가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층에 오피스텔 2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피스텔 포함해서 총 17가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내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거용인 거고요. 내가 사무실로 쓰게 되면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의 종별은 근린주택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외관 보고 주차장도 한번 본 다음에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차장에 왔는데 딱 보이는 게 주차 위반 경고라고 해서 트럭이 오랫동안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따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토지가 이 물건 자체가 140평이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지금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몇 대 있는지를 한번 세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건축물 대장상의 주차 대수는 13대입니다. 그럼 13대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대입니다. 그래서 총 여기 지금 주차는 건축물 대장에 13대로 되어 있고 현황상에도 주차 대수가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또 토지가 크기 때문에 확실히 널찍널찍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천장, 텍스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19년도에 지은 거다 보니까 거의 신축급이죠. 그래서 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깨끗하게 다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이 건물에서 신축이라 하더라도 누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수의 흔적들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천장에 뭐 누수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뒤에는 이제 기차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탐문을 통해서 이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입수한 정보로 봤을 때는 이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탐문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소음 때문에 거주하기가 좀 힘든지는 별도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곳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분리수거장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와, 확실히 토지가 크니까 이렇게 분리수거장을 구석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공간이 많이 적다 보니까 입구에 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전에 인천에 고시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부 1층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나갈 때 일자로 갈 수 없이 옆으로 이렇게 갈 정도로 되게 비좁았었는데 분리수거장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깔끔하게 건물 유지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불도 굉장히 잘 들어오죠. 분리수거장을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도 주택관리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도 한번 가볼까요? 측면도 봤을 때 특별하게 벽면에 크랙이 있거나 깨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이진 않습니다. 도시가스도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502호는 현재 잠겨 있는 상태고요. 하나, 두 개, 여기도 지금 잠겨 있고 3개, 4개, 5개, 6개 6개 정도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잠겨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편함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이제 201호, 202호, 203호, 205호까지 지금 5가구고요. 301호부터 305호까지 5가구, 401호부터 405호까지 5가구입니다. 그래서 층마다 지금 5개 호실씩 있어서 다가구는 지금 15가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501호, 502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반이 되어 있거나 불법 쪼개기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지금 지상 1층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이게 왜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방서에서 이렇게 지금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의무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관리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CCTV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CCTV가 지금 주차장도 그렇고 복도에서 달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동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니터만 꺼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또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140평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이 물건을 보면서도 이거 물건 너무 좋은데? 너무 대박 물건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에요. 물론 더 자세하게 수익률이라든지 내부도 또 확인을 해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느낌이 딱 옵니다. 이 물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동이 잘 돼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차층까지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크기가 이 정도면 거의 아파트급인데요. 아파트급? 4가구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큰 곳이 많이 없는데 확실히 토지가 큰 게 깡패는 깡패입니다. 5층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502호고요. 여기는 지금 501호입니다. 여기 5층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는 주인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올라가면서 보는데 그냥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 타일도 너무 상태가 좋고요. 이렇게 천장을 사실 이 복도에다가 이런 등을 놓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그냥 메리식으로 해갖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썼고 천장 마감도 신경을 굉장히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타일도 상태 너무 좋고요. 어디 깨져 있거나 누수에 대한 흔적들 전혀 없습니다. 계단도 그렇고요. 이 물건 좋아요. 이 물건 좋아. 와, 여기도 확실히 사무실로 해서 써도 될 정도로 따뜻해요.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와, 옥상 넓어요. 우와, 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철도뷰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확 트여 있어. 신축 아파트도 지금 이쪽에 있고요. 뒤에 보면 이쪽에도 아파트가 있어요. 구축이지만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아파트가 또 주변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에 좀 가깝다 보니까 주변의 편의시설 또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원시원하네요. 방수 위에가 조금 까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괜찮은데 까진 것 같다 하더라도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가 지금 조금 까져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벗겨져 있죠. 이 안에 지금 물이 차 있거든요, 가득. 또 오늘 또 비까지 왔다 보니까 더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방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방수를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 그럼 방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들도 방수를 해야 되는지 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총 방수 비용을 얼마 정도 공제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여기 KTX인가요? KTX가 지나갑니다. 소리가 뭐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약간 일본 온 듯한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끄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한번 보수를 했던 흔적이 있어요. 이게 뭔가 좀 덧댄 흔적들이 있는데 이쪽들도 보니까 보수를 했다라는 거 보면 여기 크랙, 여기도 보수 흔적들이 있죠. 이쪽들로 봤었을 때는 좀 방수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요 정도까지 보완을 했다라고 하면 요것 때문에 당장 뭐 누수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요 정도까지로 또 관리를 했기 때문에요. 여기도 보면 다 보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도 지금 깨끗하고요. 여기가 이제 실외기죠. 여기 아마 5층 오피스텔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방수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 없기 때문에 500선 안에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뭐 비용 너무 많이 든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입찰가에서 그만큼 가격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입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내부도 들어가서 나머지 복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보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타일 상태 너무 다 좋아요. 그냥 새 겁니다. 새 거. 너무 좋아요. 그냥 이 정도면 오늘 좀 그렇고요. 한 일주일 전에 지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제 4층입니다.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로 해서 총 5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2층, 3층, 4층이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1개 호실, 그리고 1.5룸 2개 호실, 투룸 2개 호실로 다 혼합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 와중에 아파요.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좀 나와 있어서 테이프로 지금 이렇게 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봐도 주택관리에서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바로 느껴지죠. 왜냐면 일단 복도 자체도 쓰레기 하나 없고 먼지 하나 없거든요.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이 타일이 깨졌는데 당연히 임대인한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경매가 나오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 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 조치로 테이프를 붙여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디테일이냐, 문을 열었을 때 이거 보이세요? 문 열었을 때 부딪히지 않게, 왜냐면 부딪히면 타일이 또 깨지잖아요. 이런 디테일이 또 있고요. 여기도 디테일, 여기도 지금 디테일합니다. 사실 다가구주택에서 이런 식으로 또 디테일이 있는 건 또 처음 보거든요. 소화기까지 잘 났고, 그 다음에 벨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가 달린 것들, 자재도 잘 쓴 것 같습니다. 무광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지금 마감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밑에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타일, 누수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 그냥 상태 이 정도면 S급입니다. S급. 그다음에 여기도 303호, 304호, 305호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4층이랑 구조가 동일합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뭐 누수가 있거나 여기도 흔적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2층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층도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4층, 3층, 2층이랑 동일한 구조로 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공실이 있어가지고 경매 입찰하기 전에 보려고 합니다. 최초 공개합니다. 따라오시죠. 지금 집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집이 굉장히 제가 생각한 대로 너무 좋아요. 에어컨도 이제 달려 있고요. 여기는 딱 봐도 제가 봤을 때 1.5룸인 걸로 보여져요. 드레스룸까지. 와, 크네요, 엄청. 이렇게 지금 북박이까지 지금 이렇게 다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삼성 TV로 해서 지금 벽걸이로 달려져 있어요. 보통 세워놓거든요, 스탠드로. 벽걸이로 되어 있고, 위에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여기 또 서랍 공간부터 전자레인지, 식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슬라이드로 이렇게 지금 자재까지 신경을 굉장히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냉장고까지 지금 굉장히 깨끗해요. 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 딱 보면 알아요. 보이세요? 리모컨을 줄 세워놨어요. TV, 요 셋톱박스, 에어컨, 주차장 키, 차단기까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딱 느낌이 제가 낙찰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정도의 느낌이에요.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싱크대도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세탁기도 지금 매립으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세탁기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발코니가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또 들어가 보면 발코니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방이고요. 침대 딱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지금 침대에 대한 옵션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옵션 바로 놓을 필요는 없고, 임대를 맞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임차인분이 원하시면 그때 침대를 주문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 이제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 특징들을 보면 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침대의 상태가 안 좋은 것보다는 본인 침대를 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 주고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발코니까지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좋아요. 와, 이렇게 지금 보일러까지 있는데, 보일러도 지금 거의 새 거죠. 뭐 19년이니까 새 거고, 천장 마감도 너무 깔끔하게 해놨고요. 누수 흔적 아예 1도 없죠. 와, 그리고 여기 사생활 그것도 해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마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상태 진짜 좋은데요? 화장실 딱 들어왔는데 부분 요런 데 좀 녹슨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 요것 때문에 임대를 안 들어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청소가 아직 조금 미비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청소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요런 게 액세서리인데, 액세서리는 여러분들이 새 걸로 교체를 가능합니다. 여기 좀 녹슨 부분들 있죠. 요것만 교체를 해줘도 화장실이 아예 새 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깨진 거죠. 깨진 것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좀 테이프나 이런 것들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어. 문 색깔도 그렇고 약간 그레이 톤으로 다 톤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은 지금 1.5룸인데 원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기는 원룸입니다. 일반 매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집을 다 보고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경매의 단점은 집 내부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부를 볼 수 없다라는 게 보편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탐문하고 현장 임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부를 이렇게 다 보고, 충분히 다 보고 수리비 산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내부를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꼭 내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 컨디션에 따라서 임대를 얼마에 놓을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뀌고, 수익률이 바뀌면 입찰 가격이라든지 매도가 산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다가구에도 관심이 있으셨고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자산소득, 건물에서 월세를 받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만한 게 없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원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일반 원룸이 아니라 분리형 원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기 중간에 중문이 있습니다. 오래된 그런 원룸보다는 훨씬 더 여기가 낫죠. 왜 그러냐, 여기에는 이제 주방이 있어요. 주방도 있고 세탁기도 있는데 여기서 보통 음식을 하죠. 근데 음식하는 냄새가 후드가 있다 하더라도 집 내부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문을 닫으면 냄새도 안 나고요, 소리도 안 나요. 창이 또 기본적으로 작지 않고 큰 창으로 되어 있어요. 답답함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날씨 좋네요. 이쪽을 보면 딱 산도 다 보이고 바람도 잘 들어오네요. 이 바닥 자재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옷장 이렇게 시스템으로 다 잘 되어 있고요. TV는 또 동일하게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공간이 하나 있네요. 보일러까지 정말 알뜰하게 정말 잘 지었어요. 하나도 빈틈없이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또 보일러도 우리가 임장 가다 보면 이게 외관에다가 놔요. 밖에다 넣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반 건축물로 또 씌워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반도 안 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이쁘게 또 무드등까지 이렇게 놨어요. 화장실도 깔끔하네요. 1.5룸도 그렇고 이 해바라기 좀 녹이 좀 쓰러져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임대를 주겠지만 내가 이 부분들은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액세서리만 교체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뭐 깨진 거 이런 거 전혀 없고 누수 이런 것들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발코니가 없어요. 불량 원룸이다 보니까. 그러면 빨래는 저기 이제 세탁기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건조대를 또 놔야 되잖아요. 근데 건조대 놓으면 공간이 또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지금 다 빨래 봉까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빨래를 걸어 놓고 이제 건조를 또 시킬 수 있는 공간까지 알뜰하게 잘 구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4 타경 1903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80-26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140평, 건물 면적은 260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2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번 유찰돼서 14억 3천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70%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 건축물 대장상에 따로 위반 내역으로 등재된 내역은 없고요. 실제로 위반된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류상과 현황상을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현황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위반 건축물 없다고 해서 현황상에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출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 대장 서류와 현황상 항상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이제 19년도 12월 19일 날 준공된 물건으로 신축급의 물건입니다.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요. 대전 IC에서는 차로 9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지방법원까지는 13분 정도, 그리고 롯데백화점까지는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5km 이내에 우성대학교, 대전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차량으로는 15분에서 18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배우 세대를 한번 보니까요. 22,679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서 70%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마당 넓고 집 하나 있는 그런 게 단독주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중주택도 단독주택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다가구,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입니다. 70% 15,800세대나 위치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들도 있지만 주변에 인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굉장히 많이 포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019년 12월 24일 대전 한밭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채권이 얼마 있고 뭐 보증금이 얼마 있고 카드값이 얼마 있고 은행에서 얼마의 정도의 근저당은 설정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 다 분석을 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낙찰 받아서 그 보증금이라든지 그 권리를 인수할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다 소멸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인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층 말고 전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리형 원룸,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곳이죠. 이 분리형 원룸이 3가구고요. 그리고 1.5룸 6가구, 2룸 6가구, 그리고 오피스텔 2가구인데 3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또한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수도 많지만 가구 구성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원룸 시세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원룸 2020년도에 준공된 물건이 500에 35만 원이고요. 1.5룸 2018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50만 원.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는요, 2019년에 준공된 물건이 반전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에 2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었는데 요거를 월세로 한번 전환을 해보니까 한 1000에 65만 원 정도에는 충분히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3룸 18년도에 준공된 물건이 3000에 80만 원. 그리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준공된 물건 3000에 120만 원으로 지금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번 보증금 합격을 더해 보니까요, 총 보증금은 1억 9,500만 원, 월세 같은 경우에는 995만 원이 세팅될 것으로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더 낮추고 월세 수익을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내가 월세를 더 높일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을 더 받고 월세를 좀 더 줄이고 실투자금을 좀 줄일 것인지, 그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률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한번 저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뭐 다른 물건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그것보다 좀 더 높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한 경쟁이 또 생기기 때문에 최저가 금액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최저가에도 충분히 단독 혹은 2명 정도만 들어오고 바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대출 90%가 나올 물건이고요. 90%라고 하면 12억 8,8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도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 비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고, 옥상 같은 경우나 아니면 타일 같은 경우 수리비는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정도의 비용을 여러분들이 산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실투자금이 약 2억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취득세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건의 감정가가 20억 4,500만 원입니다. 20억 4,500만 원인데 취득세 포함해서 2억 1,300만 원에 여러분들이 20억짜리 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경매에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매매 아무리 급매를 하더라도 실투자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투자금이 모자른데 월세 수익 현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다가구 주택에 꼭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 이자 약 12억 8,800만 원에 5%로 한번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4% 중후반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저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5% 월 이자로 하게 되면 53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1억 9,500만 원 그리고 995만 원 정도로 세팅 값을 제가 잡았죠. 그래서 월세 995만 원에 이자 530만 원을 제외하니까요, 순월세가 465만 원입니다. 대박 물건입니다. 465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출을 12억 8,800만 원이나 받는데 이게 이자가 감당하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아파트 물건이 아니고요, 한 가구만 월세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가 다 나왔고 가구 수만 해도 17가구입니다. 17가구에서 월세를 또 다 세팅해서 받게 되겠죠. 그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지금 다 떼고 이자 다 빼고 465만 원 다 빼고입니다. 실수령입니다. 실수령으로 465만 원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게다가 내가 이 물건을 취득해서 1주택이라고 하면 이 465만 원,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이 465만 원에 세금도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주택을 취득해서 1가구 1주택이다. 월세 465만 원에 대해서 세무신고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한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수익률도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2억 1,300만 원 초기 실투자금이 취득세 포함해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증금
1억 9,500만 원을 제가 회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보증금을 1억 9,500만 원 회수할 수 있다면 웃음이 나와요. 실투자금이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초기에는 치즈세 포함해서 한 2억 1,300만이 들어가지만 전부 다 세팅을 해서 1억 9,500만 원을 여러분들이 회수를 한다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넣고 매달 465만 원이 남는다. 4개월이면 투자금을 뽑습니다. 이만한 투자는 다가구주택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물건 찾아보세요. 저도 투자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전업투자로서 정말 안 해본 투자, 정말 공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다가구만 한 건 없습니다. 왜? 월세 수익도 들어오지만 경매로 매도 차익도 볼 수 있죠. 대출 레버리지도 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거 투자금이 회수가 돼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가구주택보다 유리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짓말일 거야, 이게 세팅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며칠 전에 촬영을 했었는데요, 저희 수강생분이 경매로 다가구주택을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경매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경매책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제 강의를 듣고 바로 첫 입찰을 다가구주택을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자를 다 제외하고 약 400만 원에서 430만 원의 순월세가 남습니다. 이자를 다 제외하고도요. 관리비도 다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그렇게 해서 한 달에 400만 원, 430만 원이 남아요. 근데 그분은 왜 되셨을까요? 일단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이걸 배우고 실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배우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실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불과 2달 만에 인생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지금 건물주가 된 지 10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회사를 다니는 것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너무 인생이 여유롭고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가족들끼리 행복한 저녁 식사도 하고 있고요. 돈 걱정을 안 한다고 하십니다. 물론 돈 걱정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마음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실행해서 건물주가 되시고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실행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2달만, 6개월만, 1년만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사가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저를 소모품으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노후까지 준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